저는 이번 저널 미팅에서 X 염색체 변이 중에 자폐와 연관성이 높은 변이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Chromosome XY Common Variant Association Study in Autism Spectrum Disorder입니다. 네, 이 논문의 저자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논문의 일저자는 말라 멘데스라고 캐나다의 이제 The Center for Applied Genomics and the Hospital for Sick Children에 소속된 포스트 닥터 펠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교신 저자가 조금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스테판 시어러로 인간 유전체와 유전 질환,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이해하는데 기여를 한 캐나다의 과학자입니다. 현재 TCAG 및 토론토 대학교 맥 레플린 센터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고, 주요 업적으로는 CMV 지도를 최초로 제작하였고, 전 세계 임상 진단에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 오브 지노믹스 베리언트를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ASD 환자의 약 10%에서 질병 관련 CMV를 발견하여 초기 진단 도구의 개발에 기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논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폐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배경 지식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SD는 전 세계에서 1% 미만으로 진단을 받는 질병으로 남성 대 여성이 3에서 4대 1 비율을 보입니다. 즉, 남성에서 발병률이 좀 더 높게 확인이 되는데, 이는 생물학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Female Protected 택티브 이펙트로도 설명이 되는데, 이 효과는 여성에서 ASD 발병에 필요한 유전적 부담이 남성보다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동일한 유전적 변이가 있을 때 여성에서는 ASD 증상을 덜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남성이 ASD 진단율이 높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ASD 증상의 표현 차이로 인한 여성에서 과소 진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적응력이 높아서 경미한 ASD 증상을 보상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ASD를 가진 아들이 있는 가족에서 여동생이 ASD 영향을 받을 확률은 4.2%, 그리고 남동생이 받을 확률은 12.9%로 확인이 되었고, 남성 태아에서 테스토스테론의 급증은 신경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이게 ASD에 관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제 논문에서 사용을 한 데이터셋의 종류를 설명드릴 건데, 분석을 위해서 ASD 세트, 데이터세트와 컨트롤 데이터세트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자폐에서는 이제 유명한 코호트인 SSC, 미싱, 스파크 총 3개의 코호트를 사용하였고, 컨트롤에서는 선지놈 프로젝트와 메디컬 지놈 레퍼런스 뱅크, 포스트식 이렇게 총 3개의 코호트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엑스와스를 하기 전에 Sex Differences Minor Early Frequency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은 첫 번째로 이 과정은 이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성별에 따른 유전자와 표현형 간 상호작용 및 연관성을 평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변이가 남성과 여성에서 어떻게 다른 생물학적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전체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데이터, 뭐 예를 들면 남성은 XY 염색체를 가지기 때문에 이형적합 SNP가 일반적으로는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노타이핑 오류로 함재하여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논문에서 가장 주요한 분석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지어스 분석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어스 분석은 유전체 전반에 걸쳐서 특정 성질과 연관된 유전 변이를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지어스가 아니라 엑스워스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지어스와의 차이점은 유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X 염색체만을 대상으로 연관성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SD는 성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녀가 모두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 즉 X염색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염색체는 상염색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남성은 XY, 여성은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남성은 헤미자이고시티를 가지고 여성은 X 염색체 중 하나가 비활성화되는
X inactivation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pseudo autosomal region, PAR이라고 불리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기 때문에 염색체의 재조합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양끝 일부에서만 일어나게 되는데 이 양끝 일부 영역을 PAR이라고 부릅니다. PAR은 X와 Y 염색체 간에 동일하게 작용이 되는 영역이므로 분석의 초점인 X 염색체 고유의 유전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PAR 영역을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엑스워스를 할 때는 오토소멀 크로모점과 X 크로모점 이 두 가지의 입력 파일이 필요합니다. 오토소멀 크로모점은 이제 PCA 공변량 생성에 사용이 되고 X 크로모점은 엑스워스 주 분석에 사용이 됩니다. 오토소멀 크로모점은 오토소멀 크로모점이 공변량으로 사용이 되는 이유는 집단 구조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엔세스트리는 유전적 변이와 연관된 편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변량을 사용하여서 이러한 편향을 조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엑스와스를 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남성에서만 독립적으로 분석한 메일 엑스와스, 그리고 여성에서만 독립적으로 분석한 피메일 엑스와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모두 합쳐 같이 분석한 보스 엑스와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에 추가적으로 메일 엑스와스와 피메일 엑스와스의 결과를 통합하여서 성별 간 공통적이고 차별적인 유전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인 메타 엑스와스 방식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성별 간 대립 유전자 효과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젠더 헤테로지네티 p-밸류를 계산하였고 이것이 이제 남성과 여성 간 유전적 일치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 값이 낮다라고 하면은 그 특정 변이는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엑스와스 분석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파이프라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한 뒤에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분석 방법으로 ASD와 연관된 X암 색채에서 유전자 변이를 탐구하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데이터 세트는 아까 말씀드린 ASD 데이터 세트와 컨트롤 데이터 세트로 구성이 되고 X 염색체 데이터와 상 염색체 데이터 이 두 가지 분석 과정을 나누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스마트 QC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QC 절차를 거친 후에 그 LD 제거를 하고 엔세스테리 기반 품질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유럽계 조상이 75% 이상인 샘플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QC 과정이 다 지났다면 아까 말씀드린 SDMAF 분석 이후 상 염색체 데이터와 X 염색체 데이터는 각각 별도의 엑스와스 파이프라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ASD 관련된 X 염색체 유전적 변이를 탐구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일 엑스어스, 피메일 엑스어스, 보스 엑스어스, 메타 엑스어스 이렇게 네 가지 분석을 통해서 총 59개 유의미한 변이를 발견을 하였고 59개의 변이 중에서 42개의 변이는 이 각각의 접근법에서 단일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42개의 변이 중에서 남성 엑스어스는 27개, 여성 엑스어스는 5개, 그리고 보스 엑스어스는 1개의 고유 변이를 발견하였고, 메타 엑스어스에서는 추가적으로 9개의 변이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29개 중에 42개를 뺀 나머지 17개의 변이는 2개 이상의 접근법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메타 엑스워스에서 젠더 헤테로제네티를 분석한 결과 특히 59개의 변이 중에서 30개는 젠더 헤테로제네티 p-밸류가 0.0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 간의 대립 유전자 효과가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 엑스워스에서는 26개가 나타났고 여성 엑스워스에서는
4개의 변이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ASB11이라는 유전자 내에 있는 두 변이가 p-밸류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하로 매우 낮은 값을 기록하며 남성에서 강한 효과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과들은 성별에 따라서 대립 유전자의 효과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남성에서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변이가 많다는 점이 ASD의 성별 차이와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네, 앞에 결과에 제시된 변이는 20개의 위험 유전자 로사이와 23개의 유전자에 매핑이 됐는데요. 특히 해당 변이들은 리드 SNP와 높은 LD를 가지면서 R제곱이 0.7보다 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해당 변이들이 유전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서 특정 유전적 특성과 함께 상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분석 결과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q 플롯과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서 통계적인 왜곡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빨간 선이 이제 균일한 p-밸류를 나타내며 데이터들이 이 선에 가까울수록 통계적 검정의 신뢰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벗어난 것을 보시면 유의미한 p-밸류를 가진 변이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통계적 왜곡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어, 이제 이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엑스와스가 이제 메인 리절트라면 그 메인 리절트를 좀 보완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 진행된 분석입니다. 그래서 로버스트니스 스터디는 데이터의 이질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질성은 주로 엔세스트리, 그리고 시퀀싱 플랫폼, 코어트 디자인에서 기인을 하는데요. 다양한 구성으로 엑스와스 분석을 수행하여서 결과의 재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ASD 데이터셋에서 세 가지 코호트, 그리고 컨트롤에서 세 가지 코호트를 다양한 조합으로, 모든 조합에 대해서 분석이 진행되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남성에서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남성에서 발견된 27개의 변이 대부분이 p-밸류가 0.05 이하인 것을 만족을 했고 여성에서 발견된 5개의 변이 중 3개만 통과를 하였고 그 포스 엑스워스와 메타 엑스워스는 모든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컨트롤끼리 비교를 한 세니티 체크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 세니티 체크라는 것은 이제 대조군끼리 비교를 해서 이 대조군 때문에 ASD 때문이 아니라 대조군의 차이 때문에 이 변이들이 발견되지는 않았을까 싶어서 확인한 분석입니다. 결국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대조군 내 p-밸류가 0.05보다 큰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p-밸류를 바탕으로 대조군 간 차이가 없는 변이만을 최종 후보로 포함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남성 엑스와스에서는 ASB9, 그다음에 ASB11 이내에 있는 변이가 세니티 체크를 통과해서 최종 결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도 메인 리절트는 아니지만 서플리멘터리로 가져왔는데요. 엑스워스의 일관성 분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X 염색체의 고유 생물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성별 및 엔세스트리의 영향을 고려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X 염색체 기반의 PCA를 공변량으로 사용한 모델이 있고, 오토소멀 염색체를 기반으로 PCA를 공변량으로 활용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 플롯을 보시면 각각의 PC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상관계수가 낮은 것으로 보아서
주성분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X 크로모솜 PC 기반으로 유전자를 확인했을 때 14개의 유전자를 발견하였고, 오토소멀 PC 기반으로 확인하였을 때 12개의 유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이 14개와 12개 중에 겹치는 유전자는 11개였고, 오토소멀 PC 모델에서만 발견된 한 개 유전자는 이 X 염색체 기반으로 분석된 결과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모델을 모두 활용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편향을 줄이고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엑스와스 결과에 대한 어노테이션 과정과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엑스와스 결과는 이 퓨마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유의미한 SNP를 유전자에 매핑하고 그 매핑된 유전자와 유전자와 관련된 유전자 세트를 어노테이션하여서 생물학적 기능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단위로 SMP 단위에서 유전자 단위로 넘어와서 유의미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마그마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이 ASB11 유전자가 메일 엑소더스에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물학적 기능을 평가하였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작가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CADD 점수라고 유전적 변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평가하는 점수와 레귤론 DB 점수, 변이의 기능적 중요성을 평가해서 변이의 잠재적인 생물학적 역할을 파악하는 이 두 가지 점수도 계산을 하였습니다. 어노테이션 과정은 엑스와스에서 발견된 유의미한 SNP와 연관된 유전자의 생물학적 중요성을 평가하고 ASD 유전자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특히 인트론과 논코딩 영역에서 발견된 SNP는 조절 기능과 연관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아마 후속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탐구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SDMAF 분석을 활용해서 성별과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SDMAF의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요한 결과만 알려드리자면 FGF13 유전자에서 두드러진 신호를 보였고 이 유전자는 남성에서 여성보다 더 높은 MAF를 보였습니다. 이 유전자는 사실 이미 ASD와 연관된 유전자로 알려져 있어서 본 연구 결과는 이 유전자가 ASD의 성별 유전자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다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논문은 레어 베리언트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딥하게 한 것 같지는 않고, 어,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레어 SMB 인델 분석 결과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4개 유전자 중에서 11개 유전자가 레어 프리딕트 데미징 SMB로 발견이 되었고 이 대부분의 유전자가 ASD 환자군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레어 CNV 분석도 하였는데요. 레어 CNV 들리션은 이 보이시는 것 같이 4개의 유전자에서 발견이 되었고, 여기에는 FGF13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어 베리언트 애널리시스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어 베리언트도 ASD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성별에 따라서 변이 빈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리절트인데요. ASD 관련된 이제 앞에서 찾았던 엑스와스 유전자들이 뇌 발현 패턴 분석 결과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해 드리자면 이제 세레벨럼을 살펴보았을 때 세레벨럼이 여기 있는데 세레벨럼은 이 엑스와스 후보 유전자들에서 봤을 때는 증가를 하다가 시기가 지날수록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남성에서만 한 엑스와스 유전자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감소하는 경향만 확인이 되고 피메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프론탈 코르텍스는 엑스워스 전체 유전자에서는 초기 발현이 증가했지만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메일 엑스워스와 피메일 엑스워스 유전자에서는 증가와 감소를 일관되게 하지 않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ASD 관련 유전자들이 발달 단계와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발현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세레벨럼과 프리프론털 코르텍스는 ASD의 병태 생리학적 기전을 이용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그런 사전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디스커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엑스와스 분석을 통해서 ASD 관련된 59개의 유의미한 변이를 확인을 하였고, 이 변이는 91개 유전자에 매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91개 중 11개는 기존의 ASD와 연관된 유전자로 보고가 되었고, 어, 발견된 유전자 중 주요 유전자는 ASB9, ASB11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성별 특이적 분석에서도 강한 연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미를 정리해 보면 이 논문은 ASD 발병에 성염색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들은 X염색체 기반의 PRS 개발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자폐가 헤테로제네티에서 이런 지하스 연구 결과가 시그널이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성염색체만 보는 그러한 접근이 조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